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원TV 황 대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좋은 메일을 주셨어요. 경영난을 좀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픈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신 것 같은데 하루 매출이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메일 받은 걸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제 경험을 살짝 녹여가지고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재밌게 구성하려고 외부에서 자료를 좀 많이 받아와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문득 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사 시작한 지 이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게 장사를 혼자 할 때 그때의 느낌과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장사를 운영하는 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매출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그에 맞는 인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이제 사장이 해야 될 일이 주느냐? 훨씬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더 힘들어지죠. 근데 막상 그 정도까지 키웠을 때 사장이라고 돈을 많이 가져가거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상 열어보면 장사 잘 되는 1인 자영업자 사장님이랑 아르바이트생 직원 더서 한 10명 더 가지고 운영하는 매출 커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실상 까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버 승우아빠라는 유튜버 분 아시죠? 이제 그분 채널을 보면서 예를 들어 요리 컨텐츠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유튜버거든요. 구독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초대형 유튜버예요. 150만 명 유튜버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한 누적 조회수가 50만 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일이 없어갖고 그냥 달러를 모아놨는데 벌써 한 120만원, 한국 돈으로 120만 원 넘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문득 생각했죠. 야, 저런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몇 배야? 엄청난 진짜 뒤에 공공이 붙은 배인데 와, 수십억 수백억씩 벌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상 완벽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몇 억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더 많은 돈은 벌긴 벌었지만 그 직원 운영하는 직원이 9명 정도 되면서 그 인건비가, 그런 직원들 9명이면 상상이 가시죠? 250만 원만 잡았을 때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했을 때랑 규모가 커졌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이걸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 일단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할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매장 2개 돌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사업장이 여기랑 본점 있어요. 본점은 24시간 돌리고 2호점은 14시간 영업을 하는데도 양쪽 매장을 2군데 체크해주지 않으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직원들, 점장, 매니저 다 있지만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직원들한테만, 그분들한테만 그걸 맡겨놨다가는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주인 정신을 가져라 해도 그들이 할 게 있고 제가 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들은 이유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끌고 오셨을 때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제가 드린 말에 다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장님께서 5월 달에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빨이 끝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매출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했는데, 제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요 한 1년 4개월 정도까지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매장 하나로 4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아르바이트생하고 같이 두면서 했는데 하루에 한 40만원 나왔나? 30만원. 근데 월세가 그때 300만원 중반대가 넘었으니까
진짜 상상도 못했죠. 엄청난 적자였었어요. 한 1년 4개월 정도? 그래서 도대체가 저희 매장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인테리어도 새거고 음료도 괜찮고 유리잔도 다 괜찮은데 왜 우리 가게는 장사가 안 되나 혼자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기만 지켜서 가시면 돼요. 하루 매출이 10에서 13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10에서 13만 원밖에 나올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두 번째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커피 위주의 판매 전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가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높게 나오기가 어렵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14만 개 정도 있고 웬만한 프랜차이즈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다 깔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커피만을 원해서 가시는 분들은요, 생각보다 젊은 층이 아니라 연령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꿀팁이지만 돈을 벌려면 어린 친구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다기보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그러니까 20대 분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돈벌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장사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연령층을 상대로 영업을 펼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커피 위주의 승부수를 띄워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다양한 먹거리를 깔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판단은 사장님이 하겠지만 제가 10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매장의 운영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제가 경험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 인스타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좋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단골이 형성됐을 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매장을 오픈했는데 블로그 인스타로 손님을 끌어모으겠다. 문제가 아직 가게에 손님도 없고 운영이 아직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가게로 많이 유입이 되면 실망하고 나가는 손님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2, 3년 시간이 걸린다. 맞아요. 자리를 잡는데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리를 잡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고객층이, 단골층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매출의 기복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100만원 찍고 내일 10만원 찍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 50만원을 찍더라도 40, 50, 60, 40, 5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단골들이 한 30% 정도의 매출을 일정하게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저 매장은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보통 얘기하죠. 결국은 그 손님들이, 사장님들의 가게가 익숙해지는 그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꿀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겠죠. 메뉴 개발도 있고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은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 왜 오지? 주변에 경쟁업체 6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손님들이 거기를 안 가고 우리 가게를 올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주변에 경쟁업체가 한 15개도 넘게 있지만 왜 여기를 올까? 이런 질문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대들이 가기에 저희 가게가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셀프 매장인데 다 주변 셀프 매장인 저희는 서빙을 해줘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요 주변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그런지 퀄리티가 저희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포인트 적립제를 가진 개인 매장도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적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제가 그러니까 불량 고객들도 이렇게 막 좀 내보내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그분들도 내보내놔요 또. 왜냐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이 여기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여기가 올 이유인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사장님도 본인의 가게가
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왜 와야 하는지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디저트 메뉴 몇 가지 개발했다고 손님이 느는 건 아니에요. 자, 배달보다 홀을 키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접어들어서 저희도 이제 홀 매출이 80% 이상까지 끌고 올라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홀 매출이 높은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은 배달 매출은 높아도 떼는 게 많아서 많이 안 남습니다. 하지만 배달 매출을 안 한다는 건요,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접해야 될 이런 소셜 이런 시대에 적응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달 매출이 많구적구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배달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배달에 적합한 메뉴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루에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1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 장사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고 저처럼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지금 혼자 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 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이 20명 이상 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배달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노하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배달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미리 하시면요, 내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담과 사장님이 메일 주신 거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접어들고 오미크론 때문에 또 다들 걱정이 많지만 보니까 홀 장사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조금 올라오지 않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도 좀 타격이 있는 매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잘 되고 경기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십시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